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 형법 최신 판례 2024년 1월달 판례입니다. 자, 1월달 판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인장하고 기호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구별해 놓고 있네요. 자,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장이죠, 도장. 김원욱, 도장. 김원욱인 도장. 도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호는 사람의 동일성 이외의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KTNG 이런 거, 이런 거 동일성 이외, 인격의 동일성 이외의 거를 기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공기호라는 것은 공기호가 되려면 공무소가 꼭 사용해야 되는 것만 갖고 공기호라 말할 수 없고, 증명성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땐 우리가 공기호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세 번째가 이 사건의 경우인데요. 자, 피고인이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검찰 업무 표장 자기 전화번호에 차량 번호를 표시한 그 표지판에 공무수행이라 표시한 표시판을 주문받아 배송한 다음에 수용체에 부착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 이렇게 딱 해놓고 표지가 딱 들어간 걸 받아놓고 거기다 공무수행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자기 전화번호 뭐 010-12344-456778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공무소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죠. 검찰에서 공무수행 중에 사용하는 걸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공기호로 보호받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증명상이 구체적 특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공무수행하는데 어떤 일로 구체적인 일이 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전화번호 하나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 이 검찰 공무수행 전화번호 딱 써 있으면 검찰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찰인가 보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있었으니까 검찰이다 하겠지. 검찰이다 하는 것만 갖고는 공기호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가 딱 써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차인 것 같긴 한데 전화번호만 써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수사를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사적인 어떤 사적인 일을 보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검찰인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지 전화번호만 딱 써 있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하러 온 건지 공무수행 중인지 아니면 사적인 업무를 보러 온 건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기호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본 거예요. 그래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공무수행 중 해놓고 이제 뭐 건물 뭐 압수수색 중 그죠? 무슨 건물 압수수색 중이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인 공무가 나타났다면 공기호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 전화번호만 갖고는 아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자, 좀 특이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피고인들이 이제 건설에 미리 공문으로 우리 거기 갈 겁니다. 미리 알리고 거기 갔어요. 면담 명소로 가가지고 우발적으로 이제 막 발생해서 소란을 피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우발적 소란을 핀 거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지만 주거 침입죄는 아니죠. 왜? 간다고 말하고 갔잖아요. 간다고. 몰래 침입한 게 아니고 간다고 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아니다. 봤던 판례입니다. 뭐 쉬운 판례네요. 자, 세 번째. 자, 사문서 위조죄에 액체화되는 이제 문서로서 보호를 받으려면은 권리 의무나 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떤 증명성이 있어야 돼요.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는 증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는 이게 문서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일기장 이런 거. 자, 일기장이 자기 생각을 쓴 거는 그냥 생각을 쓴 거에 불과하지 어떤 증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서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 임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허무인 명의도 문서가 될 수 있죠.
그 문서 명의자가 죽은 사자이거나 허무인인 경우에도 문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서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한다는 것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증명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나 법적 권리무 증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에 불과하므로 문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허무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의견 표시 불가하므로 문서가 아니다 본 겁니다. 됐죠? 자, 네 번째. 자, 기존에 그 누구한테 학교분 이사장한테 진정서를 보내가지고 고자질하는 사건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걔때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한테 진정서 보낸 게 이게 이거를 뭡니까? 좀 잘 고쳐달라고 알린 거지 험담하려고 퍼뜨리려고 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연성이 결여되어 있던 판례 과거에 있었죠. 비슷한 판례 또 나왔어요. 비슷한 판례가. 그래서 자, 피고인, 상대방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된 당원으로 전부 다 자율방범대 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부 다 방범대 대원인데 대장한테 이사장한테 대장한테 알린 거예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리면서 자, 간담회 참석원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 누구누구가 송총이랑 같이 있네요. 입만 열면 욕설을 하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험담을 퍼뜨리려고 말한 게 아니고 대장한테 조심하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알린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고연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이렇게 두 개. 대장이나 이사장한테 알렸을 때 좀 개선을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어떤 조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멀리 퍼뜨리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연성이 없다. 자, 5번. 자, 피고는 이제 배드파더스에서 나쁜 아빠들 운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 아빠들을 얼굴, 이름, 사진, 거주지, 지점명을 다 공개한 겁니다. 자, 이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 판례가 있고요. 자, 6번. 자, 형법 48조 같은 경우는 자, 몰수가 돼 있는데 임의적이죠. 형법 총칙의 몰수와 추는 임의적이고요. 필요적 몰수는 뭐가 있습니까? 아편, 뇌물, 아편, 수배죠. 아편하고 뇌물은 나쁘니까 수배하여 반드시 몰수해라. 그래서 그 아편, 뇌물, 수배, 배수, 배임수재죄 이렇게는 이제 필요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자, 가령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촬영한 게 범죄가 된대. 범죄가 된대. 그렇다면 그 휴대전화는 범죄에 제공된 거 맞죠? 물건 맞죠? 그렇죠? 형법 48조의 몰수는 물건만 몰수가 돼요. 제한상 이익은 몰수가 안 되잖아요. 물건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고 제공된 거 맞고 물건이 맞으니까 몰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촬영 저장된 동영상도 이제 뭡니까?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이니까 또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수가 된다. 맞죠? 자, 근데 세 번째. 피고인이 대마수수 흡연 범행과 관련되어 문자 메시지 몇 건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몇 건 주고받아가지고 자, 이게 이제 어떤 범죄 어떤 증거가 된 거예요. 문자 메시지 때문에 또 마약 수수한 거 흡연한 게 다 찍혀 있다. 문자 보낸 거 써 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증거로 해서 이 범죄가 증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휴대전화가 마약 수수 흡연을 본질하는 범죄 실행에 또는 직접 사용된 게 아니래. 그래서 직접 사용된 게 아니래. 자, 그렇다면 비례 원칙상 몰수가 제한된다. 몰수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선 지역에 몰수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동영상과 휴대전화 둘 다 몰수할 수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 내역과 휴대전화 다 몰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가 요 마약수수 흡연 범행이 직접 사용된 게 아니라면 특별히 관계가 없다면 얘만 딱 압수하거나 몰수라고
얘는 몰수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관계성이 없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비례 원칙, 비례 원칙. 그죠? 직접 관계가 있는 것만 몰수해라 이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7번. 자, 장인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당 장인을 막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갑이 이제 A를 차별했거든요. 차별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차별한 게 아니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차별한 거예요. 아, 너는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일처리 그따위로 해? 지능이 떨어져? 넌 안 되겠어.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별한 건 맞지만 다리가 불편한 요 장애를 가지고 차별한 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차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네.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을 때 이루어진 괴롭힘, 부당한 취급이 있긴 했지만 해당 장애, 다리가 불편한 거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머리가 나쁘다고 차별했을 때 그럴 때는 비장애인과 악의적 차별에 관한 대상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불편하다고 차별해야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뭐 머리가 떨어진다고 차별하는 거는 이 사건의 장애인차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8번. 자, 기존에 소송사기에서 김황이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소송사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증거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만 사기죄 고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외에 뭐 상대방한테 유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만 갖고 소송사기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엄격하게 제한했던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소송사기의 법리가 여기 조정 절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 소송 당사자들이 일반 소송 절차 말고 조정 절차에서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아니라 너네 둘이 합의해서 해결해라, 화해해라 이런 절차란 말이에요. 자, 조정 절차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허위나 과장이 있는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했거나 또는 법원을 속이는 적극적 기망이 있었던 경우라면은 사기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라고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소송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9번. 자, 특가법 5조에서 제5항이 나왔어요. 자, 이거 이제 나왔습니다. 자, 5항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그 같은 항 같은 후의 정한죄 가운데 동일한 후의 정한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후의 정한죄를 두 번 해당되는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특가법 5조에서 제5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시 이들 죄가 이제 뭐냐면 그 형법 329조부터 이제 331조까지 그래서 절도, 야주절, 특수절도 이거예요. 그다음에 330조, 30조부터 334조까지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이거 절도 강도. 그래서 절도 강도를 3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이들 범죄를 범하여 누범 처벌할 때 가중 처벌한다. 여기서 이들 죄라는 건 뭔 뜻이에요? 같은 죄들 그런 말이죠. 같은 죄들, 이들 죄들. 이들이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그래서 절도를 한 사람이 다시 또 절도를 범한 경우. 강도를 범한 사람이 다시 또 강도를 범한 경우. 결국 이들 죄라는 거는 상습범을 말하는 거예요. 상습범. 누범은 누범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상습범 뭡니까? 행위자 책임. 누범은 행위 책임. 상습은 범죄 종류가 같은 동종이어야 하죠. 누범은 동종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습이니까 꼭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지만 동종이면 뜰 것을 요한다. 맞죠? 이렇게. 이들 제형이 상습이니까. 그죠?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1월달 판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